자, 오늘 이지할 참가하겠습니다. 저는 보라유명한 신정환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최석재 선생님으로 좀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계십니다. 2007년에 빌병원 의료학과 전공의를 들어가서 11년에 전공의를 하셨고 3년 동안 파주병원에서 공보의를 하셨고요. 현재는 고려병원 의료학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음 뉴스펀 등의 응급실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연재 마치고 책을 출판 준비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우프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람의 옆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지금 5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노숙자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석재입니다. 이런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술을 마시거나 얘기를 나눌 때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뭘까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 얘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또 1시간 동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40분 말씀 나누고 뭐 궁금하신 거 접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지라는 걸 좀 준비를 했는데 프레지 준비하면서 또 응급의학과 의국과 인연이 있거든요. 김지영 선생님이 공중보건이 시작할 때 먼저 성금 공중보건이어가지고 프레지를 통해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알려주셨었는데 그때 프레지를 배우고 나서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는 해주신 거랑 같이 보통 의사들 소개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언제 나와서 수련 어디서 하고 어디 병원 거쳐서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소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속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뭐 할 때 즐거웠나, 행복했나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얘기하자면 저는 2가지 소개하고 싶어요. 응급실 이야기라고 다음 뉴스 펀딩이라는 곳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있었던 레전트 때 생활이랑 공중보건의 때 생활을 이제 간단하게 당시에는 이제 의학용 섞어가지고 써놨다가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용어로 좀 이렇게 편하게 바꿔서 연재를 10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펀딩 형태로 됐어가지고 펀딩에서 모인 금액은 다시 이제 요셉의원이랑 국병원 의사에 배분해가지고 잘 활용을 했었고요. 다행히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뒤에는 이제 출판 대학 들어와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요즘에 하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분 이제 요셉의원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저의 50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원은 처음에 레전트 2년차 때 동생도 지금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고 지금 서울대병원 치과 레전트를 재직 중인데요. 동생이 먼저 이 요셉의원을 다큐멘터리를 보고 알아가지고 같이 가서 이렇게 조용히 둘러만 보고 그때는 오라 그럴까봐 걱정돼가지고 연락처 못 남기고 그냥 돌아왔다가 4년차 때 이제 여유 되고 나서 이제 진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가보니까 또 응급실이 없잖아요. 응급실이 없는데 뭘 도와드려야 되니까 뭐 정형외과 외래 같은 거, 초기 처치 같은 거 좀 자신 있는데 정형외과 필요 없고 정형외과 쌤이 일단 있고 내과가 없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급하게 다니던 병원에서 내과 선생님한테 고혈압약, 당뇨약 짓는 것부터 먼저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일단 시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5년째 월요일마다 화요일에 낮에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생명체전선이라는 다큐멘터리 찍을 때 참여를 했더니 또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해서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위에 알게 모르게 이제 무료 진료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들어갔고 그런데 제가 좀 언론을 통해서나 경험해보았던 곳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에서 하는 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남대문 쪽방촌이라는 곳이랑 동대문 쪽방촌이라는 곳에서 내과 진료 중심으로만 약을 드리는 쪽으로만 해서 매주 금요일 첫 주만 빼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한 달에 3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젊은 의대 약대 간호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가면 좀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징상 복지관이라는 데가 시흥시에 있는데 여기는 국제 가톨릭 형제라는 곳에서 가정의학과 의미 선생님이신 맨 왼쪽에 이분이 이제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이제 간호사랑 약사 선생님들이랑 해서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꽤 됐고 나머지 과 진료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도 꽤 지역별로 많습니다. 중에서 이제 서울에는 이제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큐멘터리에 라파엘 클리닉 내용이랑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어서 앞에 일부분만 좀 뽑아봤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 의료.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원 병원장 조승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쓰는 신경외과 의사 고영철. 할머니도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의료를 전하고 싶은 두 의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나파의 클리닉.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환자의 아픈 부위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살피는 기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기 라파엘 클리닉과 시흥에 있는 전진상 의원과 영등포 로터리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고 그랬지? You cannot understand Korean? You speak English? Okay. 주로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통증 환자가 많은데요. 상태를 설명한 뒤 아픈 부위에 직접 주사도 놓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 작은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합니다. 라파엘 클리닉에 보면 처음에 왔었던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적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중소기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를 이렇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공국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또 이제 보험 적용 안 되고 이러면서 도움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 진료가 되는데 안 되는 분들, 불법 노동자분들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역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노숙인이나 이렇게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진료소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요새병이 그런 면에서 조금 특별한 곳이고요. 시스템도 요새병 진료 가서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무료 진료소에 좀 열악함이나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요새병의 시스템이 그나마 좀 잘 갖춰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요새병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토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라는 의미로 해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가톨릭에서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는 선우경식 원장님이라는 분이 혼자서 신림동에서 개원을 해서 거기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진료를 보시다가 10년 뒤에 영등포로 고전을 해서 2008년까지 혼자서 고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대병원 공장에 와가지고 친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꾸려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 뒤로 2008년도에 선종하시고 나서는 의료의사들의 자원봉사로 꾸려지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차트수 기준 4만 명, 17만여의 진료를 받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봉사자는 120명 정도가 스케줄 나눠가지고 그 외에 기타 자원봉사자 자료 보시면 후원자는 6,800명 정도가 정기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 보면 이제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한 200m 정도 가면 이렇게 요새병원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등포 쪽방촌을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발표가 나와서 요새병원도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선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지만 주고 건물은 안 지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지원금 좀 모였는데 그걸 지금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시에서 좀 옮기려면 건물을 좀 해줘야 되니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내부 얘기고요. 그래서 그 요새병원에 오후 7시나 낮 12시쯤에 가보면 이렇게 줄 서서 그 옆에 이제 무료 급식소가 두 군데가 또 있거든요. 토마스 무료 급식소가 있고 그 옆에 교회에서 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줄 서서 이제 식사하시고 진료 보겠다고 줄 서 계신 모습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벌써 28년이나 되니까 이렇게 쪽방촌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활에 성공해서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진료까지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 사진인데요. 진료 보던 모습이고요. 네, 다음. 스케줄은 이런 식으로 매달 정해집니다. 보면은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는 오전 진료는 없고요.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는 2대 그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신환식 원장님이 이제 진료를 반 정도 받고 계시고, 그 외에는 봉사자로 내과 진료만 오후에 진료가 있고, 메인 진료는 이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각자 의사 선생님들 자기 일정 마치고 와서 진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 한방과의 물리치료과까지 웬만한 2차 병원 이상의 의료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환자분들 만족도도 높고, 치과 같은 경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고혈압, 당뇨약 처방해서 그거 먹는 게 이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뭘 잘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치과에서 틀니 하나 해준 게 오히려 약 몇 년 해주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해드리진 못하니까 하루에 뭐 치과 치아가 4대가 있거든요. 다 기증 받은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 몇 명 나눠가지고 2명, 하루에 뭐 3명, 4명씩 한 치아당 해서 제한이 있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꼭 보호일종 아니고 보험 되더라도 비용이 비싸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치과 치료까지는 그 일반 보험이 있어요. 의료보험 되는 분들 중에서도 돈 없는 분들을 커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은 치과가 가장 바쁘고 가장 도움 많이 되는 곳이 아닐까 싶고, 그 외에도 뭐 각 과에서 진료를 많이 받고 계시고, 특히 정신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다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그런 분 조절이랑 그 기분장애 조절, 그다음에 잠 못 드시는 그런 인썸니아 조절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후 6시에 가서 식사하고 7시부터 진료를 보는 이제 식당인데요. 식당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실력이 좋고 맛있어서 어쩔 때는 환자 20-30명 보고 이 밥 맛있게 먹고 가면
더 얻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요새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검사 부분도 참 많습니다. 왼쪽에는 병리검사 의뢰서가 있어서 검사실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고 검사실 직원, 요새병원 소속 직원으로 해서 한 분이 계셔서 이런 CBC부터 시작해서 OP를 파는 수준까지는 다 저희 한 이틀 뒤에 오시면 다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CBC랑 UA는 바로 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랑 초음파 해주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시경 해주시는 분들도 그래서 써놓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웬만한 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CT나 MRI는 바깥에 의뢰해가지고 도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제실 모습인데 기부받은 약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할 때는 이럴 때 이런 약 써주십사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은 고약 먼저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이제 지원받은 금액으로 다른 약들도 상비하고 있고요. 뭐 안과도 있기 때문에 안과약 비싼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다만 이제 무료로 완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약이 귀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고 다시 오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작년 말에 오랜 세월 저소득층 사람들의 터전인 서울시 영등포 쪽방 전골 그곳에는 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 요셉 의원이 있습니다. 쪽방촌 슈바이처로 불리웠던 고 선우경 시 원장과 요셉 의원은 환자들에게 희망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사회에 한 사회인으로 독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하는 우리가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수많은 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 선우경 씨 원장은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6년 요셉 의원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요거는 이제 작년 말에 그 생명체전선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앞에 요셉병원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그 뒤에 제 얘기 나와서 됐습니다. 그 요셉병원 진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환자는 이제 모든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숙인 분들 중에서도 의료보험 있거나 그러면 지역 병원에서 다 진료 가능하니까 아니면 보호일종 같은 경우는 비용 없이 진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걸러야 됩니다. 그게 아마 그 무료 진료소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그 남대문 진료소 거기도 일단 환자를 그냥 오는 대로 셔틀 만들다 보니까 다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무료 진료가 가능한데 환자들이 그냥 나 일하고 시간 없으니까는 여기 원래 하는 응급실에 여기 원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시게 됐대요. 그러면은 오히려 적정한 진료를 못 해드리는 효과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새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도움을 못 받는 주민등록 말소자나 영세민 환자들을 대상으로 걸르고 있고 횡령 환자나 외국인 진료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센터나 이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그분들을 1층에 있는 사회사업실에서 사회사업가가 확인을 하고 그 환자의 뭐 재정 상태, 가족 상태, 병력 상태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어떤 부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요새병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쭉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활이 성공을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고철틀리 같은 고비용 진료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목동의 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주할 곳 없거나 알코올 의존 때문에 잠시 좀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작년부터는 이제 필리핀 요셉병원을 더 추가로 개설을 해서 더 어려운 나라의 환자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열악하니까 정말 급식하는 게 당장 급선무라고 하더라고요. 못 먹고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300명씩 급식하는 게 병원의 일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좀 모자라서 요셉병원에다가 후원을 많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또 후원자의 뜻이 요셉병원에 후원을 한 거니까 필리핀으로 또 넘길 수가 없대요. 그런 면에서 필리핀 요셉병원의 고생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서울대병원과 요셉병원의 연계가 또 있는데 안전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비영리병원인 이런 요셉병원, 권티기념병원, 성가국지병원 이런 데서 환자를 의뢰하면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 서울병원, 의병원 이런 쪽에서 환자가 응급실 통해서 들어가면은 100만 원까지 진료를 일단 우선 진료를 해주고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꽤 많은 진료가 가능해서 다큐멘터리 할 때는 응급투석이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서 미루다가 응급투석해서 일단 생명부터 살려놓는 장면이 나와서 그것도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무료진료소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오신 분들을 그냥 진료를 다 봐버리면 주위에 있는 병원들에서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고일중 분들까지 그냥 포함해버린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셉병원이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셉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이유 해가지고 또 비뇨기과 선생님이 제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의외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봤는데 여기 박스 읽어보면은 환자들의 증상 호소가 뭐 어디 딱 하나에 들어맞지가 않는다. 문제를 하면 할수록 진기한 병력들이 나온다. 그 진기한 과거 병력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환자들이 구구절절히 자기 과거 얘기, 힘들었던 얘기까지 줄줄이 쏟아놓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줘야 된다.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검사를 위해서 또 다른 병원에 의뢰해야 되고 또 비용 부담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다. 근데 환자는 자꾸 보내달라고 하고 두 번 차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한 번 다 밖에서 시행했던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의존적인 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홈리스 환자분들의 특징이겠죠. 알코올 의존증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집 없이 사는 거에 적응이 되셔갖고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서 술도 좀 끊고 다시 자활합시다 권유를 해도 잘 안 먹힙니다. 그냥 없어도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하다며 밖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 삶의 재활 의지가 좀 부족해지고 약과 치료보다는 당장 먹을 식료품이 급한 그런 상황이 자꾸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의료진이 한 명이서 계속 팔로우를 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앞에 앉자마자 그러죠. 저번에 주셨던 약이 좋으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약은 빼야 되고 이 약은 빼야 되고 안 된다고 하나만 빠지면은 막 가가지고 승질을 내시고 이런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환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죠. 어떻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출소하신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이 의사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품에서 이렇게 칼을 꺼내고 뭐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홈리스 분들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미운데 왜 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한테 도움이 더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가득 차 있어서 남한테 줄 게 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게 크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 한 명이 자활하고 이러는 걸 보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일은 좀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자리 잘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부분도 참 즐겁고요. 그런 게 저의 어떤 요셉위원이 저의 반을 이루게 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노숙인의법 요셉위원의 특징과 홈리스 환자들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네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게 편한 내용이니까